사단법인 인천 전통편사놀이보존회 지금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편사의 정의, 편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편사가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런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인천 전통편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가치는 무엇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세 번째 이후로는 인천 전통편사가 준비부터 진행까지 어떻게 되는지 준비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은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천 전통편사가 어떻게 계승돼야 될지, 보존에 대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적 그런 준비와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서는 인천 전통편사를 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꼭 지켜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을사년 편사의 주인공, 우리 편장님들이시죠. 편장님들을 소개하고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천 전통편사의 정의인데요. 자, 편사는 뭔지 다 아시죠? 편을 나누어서 활을 쏘는 것을 편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종류별로 나누면은 갑종, 을종, 병종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편사라고 하는 것은 편을 나누어서 사정의 한량들이 활쏘기를 하는 것을 편사라고 합니다. 인천 전통편사는 현재 한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 배경은 1594년 조선 선조 이후에 소고군으로 군사 체계가 개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514년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고민이 됐던 게 어떻게 하면 국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되기 시작했더니 편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선조 인조 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국토 방어 수단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군사 체계가 진관 체계, 그 다음에 재승방략 체계, 그리고 이제 소공원 체계로 세 번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선조 때 이제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에 의해서 소고군이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군으로 개편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농한기에는 우리가 이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군사훈련에서 양반들이 참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이 소고군이 되면서 양반이 같이 군사훈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과 일반 서민들이 같이 활을 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 소고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을 중심으로 편사가 생기게 되고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같이 편사를 즐기는 이런 장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주관했던 전쟁 모의 활쏘기라고 우리가 이제 편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 활쏘기를 볼 때는 한 두 갈래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체전으로는 편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전으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활백일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활백일장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던 활쏘기고, 이 편사는 양반들이 주도했던 이제 활쏘기인데, 활백일장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데 편사만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전 형식의 활쏘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사만 이제 단체전 중심의 활쏘기가 남아있는데, 그 활백일장에서 7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성행했던 활백일장에서 우리 저기 고모님이신 안석훈 고모님이라고 계세요. 안석훈 고모님이 송아지를 직접 그때 1등을 타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가을 추수가 끝나고 들녘에서 논에서 주로 이제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활 성격과는 완전 달라요. 활 쏘는 성격이 방법이 다르고 그 주최 측에서 관역을 마음대로 옮깁니다. 멀리도 할 수 있고 가깝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역의 크기도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맨날 이 붙박이 관역만 쏘다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 아니면 이제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여기다 한 20m 놓고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잘 안 맞습니다.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작대를 그렇게 해서 편정해서 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개인전 그 활백일장은 동다는 방식이라고 해서 출전권을 사요. 뭐 5,000원이면 5,000원, 그 당시에는 훨씬 저렴했겠죠.
그래서 출전군을 사가지고 자기가 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쐈는데 한 발밖에 안 맞아서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출전군을 또 사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한 3발 맞췄어?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삽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출전권을. 그게 이제 동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오중한 사람들끼리 또 이제 경합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최종 우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전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편사는 양반들이 주도했던 단체전 형식인데, 이게 꼭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축의 개인전의 양식이 사라졌는데 이것마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전통 활속의 두 축이 다 사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의 공술이죠. 갑오개혁 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까지는 우리 활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대단했어요. 보통 사거리가 120보였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칠 때 조총의 사거리는 한 60보입니다. 60보.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120보면은 거리상으로 얼마 정도 되냐? 한 150m가 됩니다. 우리가 한 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한 발짝 내딛는 것을 이게 한 발짝, 이거 이렇게 두 번 진행되는 것을 한 보라고 하거든요. 한 번 내딛는 것을 한 발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한 6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보가 되는 거죠. 이게 한 120cm 정도가 됩니다. 그럼 120보면은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100-4. 그렇죠? 12 곱하기 12 하니까 100-4. 그래서 옛날에 관역의 거리는 한 150m가 됐었고, 그게 사거리였습니다. 근데 조총은 훨씬 그게 못 미쳤죠. 근데 이제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조총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돼요.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조총이 가지고 있는 살상력이 워낙 뛰어나서 활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문과시험에서 총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8가지 과목 중에 활이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총 6가지가 돼요. 그만큼 활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문과시험에도 굉장히 비중이 컸던 그런 거였는데, 총포 때문에 활이 이제 싹 빠지게 됩니다. 활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쭉 한 300년이 조선 선주대 이후,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1929년, 1928년 조선 공세가 생기고, 그 이듬해 1929년에 조선의 공술이라고 하는 대단한 걸작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기획은 이제 이중화 선생님이 이제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사법편은 성낙영 선생님이 직접 그걸 기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황해도 일대에서 그때 당시에 활을 가장 오래 쏘시고 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추빙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책이 바로 조선의 공술이라는 책인데, 이 조선의 공술에 편사의 유기편이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편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 선주대 이후에 조선의 공술이 나올 때까지 300년이 흘러요. 30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갑오개혁 이후로 활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이후에도 편사는 300년 이후에도 굉장히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편사는 단지 인척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활쏘기 행사였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편사의 유구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의 그런 편사는 어떠냐? 인천의 활터가 제일 많잖아요. 현재로서 시도 단위로 봐도 인천이 제일 활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이 활터가 많은 이유. 한양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양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바로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은 다 강화도를 거쳐서 인천에서 이제 순환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을 지키기 위한 교도보기 때문에 그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편사가 제일 많이 승리했고 활터도 제일 많았던 곳이 인천 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편사가 진행됐고, 그것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981년도에 인천이 분리가 돼서 인천 집값으로 승격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천은 다 경기도였습니다. 그 경기도에서도 역시 인천은 편사의 중심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편사는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지금 25년이니까 한 30-4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편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인식이 흐려지고 이 중요도나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생겨나게 되고, 지자체에서
자기 이제 지방의 어떤 특화된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대회를 여는데 이제 활쏘기라는 접목을 하게 되죠. 그럼 지금 전국에 활쏘기 대회가 한 5, 60개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3-40년 전까지만 해도 활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인천 애들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편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같이 이제 재미를 나누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전국 대회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뭐 전국대회가 많아서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천 편사에서는 전국대회가 어떻게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천 전통 편사의 특징이나 가치는 과연 어떤 건가? 첫 번째, 400여 년간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계승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승되는 거하고 복원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장안편사가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는 2000년도에 장안편사는 계승일까요? 복원일까요? 복원이요. 복원입니다. 복원. 완전히 끊겼던 거예요. 완전히 끊겼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계승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창작물이에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승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창작물이에요. 그때 우리 여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안편사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왔냐면 인천편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인천 7시경에 여기다 이제 보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루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촛불도 펴놓고 이제 보사를 하는데 7시에서 자정에서 행사 보사를 시작을 할 때 상대편에서는 7시쯤 모여서 전세버스를 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오시겠죠? 우리가 보사를 지낸 동안. 그럼 여기 한 8시쯤에 같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수정에 가게 되면 남수정 그쪽 역 있는 쪽, 예, 대공원 쪽에서 그래가지고 걸어오는 길이가 상당히 되는데 뭐 걷는 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일렬로 쭉 오시는데 제일 먼저 대기가 앞장을 섭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상대방 마중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편장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악공, 기공들이 연이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편사원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면서 대기가 합쳐져요. 그래서 큰 대동화합을 우리가 이뤄내겠다라는 의미로 대기가 합쳐지는 거고 한 사람이 그걸 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쭉 엇갈리면서 악수를 해요. 편사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제 길맞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악기 소리 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네. 엇갈려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같이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개사식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쭉 오게 되면 양쪽으로 이쪽 편, 난수정편, 연무정편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데 보통 한 3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편 3줄, 이렇게 3줄. 그리고 이쪽으로는 악공, 기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장님이 만약에 오른쪽에 계시다 그러면 연무정 오른쪽으로 3줄, 만약에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3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개사식을 하는데 개사식은 우리 총무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가 길지 않아요. 한 뭐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간단하게 인사하고 서로 상견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 말씀하실 때 이때는 제가 글도 따로 준비를 안 해드릴 테니까 그냥 짤막하게 그냥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아침상 이제 사청에 들어오면 편정상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상단에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편장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아침을 드시는 거고 그리고 이때 사원들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식당에 준비된 식사를. 그래서 전체 식사는 아침 식사 그리고 점심 식사 이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실 때 편장님들은 옆에서 계속 건주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붙습니다. 자, 좌부 심상이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활쏘기가 진행이 되는데 활쏘기 진행되기 전에 자, 종띠 체계. 종띠가 이제 CG가 있죠. 아까 준비된 CG를 가지고 크게 뭉치는 같이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이제 내리면서 이제 체계를 올립니다. 이러면서 크게 말씀을 드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체계를 올립니다. 그렇죠. 크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체계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쟁 나갈 출전 태세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장은 CG를 종띠에게 이제 전달을 해서
그것이 이제 편장님한테 전해지면 편장님은 시지를 펼쳐보면서 그 편사원들이 제대로 잘 정리가 됐는지 다 미흡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정의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우리 또 편장님은 사례금을 또 전달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종특에 전에 아까 뭐였었죠? 좌부침상이 있었죠. 상다리가 의리하게 찢어졌다 했잖아요. 이때 편사원들은 몇 분은 좀 남아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좀 옆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존의 임원들, 우리 진행 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같이 내려가지 마시고 진행 요원들은 조금 나중에 식사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다가 상을 치우고 이렇게 좀 한 과정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공 큰절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기공분들이 이제 5분들이 또 편장님들하고 우리 고문님들한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옆에서 계속 음악이 나옵니다. 타령 이제 연주가 되겠고요. 기공들한테도 격려금이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편장님들이 기본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활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대기를 아까 뭉쳐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대기를 이제 갈라야 되는데 우리 획관하시는 분이 이제 자, 무겁 대기 가르시오 크게 외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겁 대기 가르시오. 그러면 관역에 있던 대기가 양편으로 나뉩니다. 이때 같이 단기들하고 우리 연전들까지 양편을 쫙 나눠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아까 이제 개사식은 진행이 된 거고요. 초순을 내는데 초순은 첫 번째는 종띠가 냅니다. 그리고 이제 풍향을 한번 보고 상대편의 이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종띠가 먼저 주체장에 나가요. 근데 이때 이제 활 쏘는 것도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는데 여기서 마이크 잡고 고전 잘 나가요. 뭐 이런 멘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해보셨죠? 그 전에 공연하면서 자, 정순 나간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순 나간다. 그러면 무겁터에서도 대기나 속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알았다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종띠분이 첫 번째로 활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공분들도 같이 목청을 이렇게 푸시는 이런 시간이 바로 초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편장님이 이제 활을 쏘십니다. 자, 이때 편장님 활 쏘기 전에도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우리 획청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월차 말씀 내렸소. 양편 편장님들 시수 보시니 정자 말고 기자하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게요. 월차 말씀 내렸소. 좋아요. 양편 편장님들 시수 보시니 정자 말고 기자하오. 아니 거기 진짜 장가 좀 하고. 양편 편장님 들어가니까 들을 빼고 그냥 양편 예. 편장님 양편이라고 해도 되고 양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들자는 빼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양편 편장님 시수 들자는 보시니. 안 하니까. 이제 사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 칼을 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왔는데 양편 편장님은 시수 보시니 이제 화를 내려고 하니까 정자 말고 기자하오. 그러니까 앉아있지들 말고 다 같이 일어서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일어서 계셔야 돼요. 이런 원래 말씀하시는 것이 요 뭐래? 개체정에서 할 때 개체정 분이 예, 하시는 획관에 거예요. 이제 하시면 돼요. 남수정에서 남두정에들은 이제 편장님 남두정 길이 아니에요. 창하시는 분이 하실 거고 연무정에서는 우리 대모님께서 완전 천직이신 것 같은데 아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자, 편장님은 허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50대에는 저기 획창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를 갖다 한략대라는 말을 쓰고 지화자 때, 지화자가 나온다고 해서 지화자 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사원들이 순수대로 이제 초순을 내는데 3명씩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순은 주체정이 먼저 듭니다. 3명. 그리고 상대편 3명 이렇게. 근데 재순 때는 반대로 상대편, 우리 편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또 종수는 또 우리 편, 상대편 이렇게 쓰시는데 이때 뒤에서 깃발 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자,
그것을 인천에선 거기라고 해요. 사대 뒤에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사람을.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호기로 자동 사원들이 어떤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겁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저쪽에는 머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다 한복을 입었는데 한국 색깔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순을 내는데 재순은 상대정이 이제 먼저 낸다고 했죠. 자, 재순 역시 편장님부터 아까는 초순은 종띠부터 낸다고 했죠. 이제 재순은 편장님부터 이제 화를 내십니다. 편장님 내실 때는 항상 옆에서 종띠가 챙겨주셔야 돼요. 공시를. 또 화살도 보면은 번호를 써놓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편장님들은 야 1번 줘야 되는데 왜 2번 주냐? 옆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보셨다 혹시 번호 매겨져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번호 안 되겠다. 번호 안 매기고 야왜 2번인데 3번 써주냐? 막 이러면서 옆에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시고 두 번째 재순부터는 이제 마당놀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당놀이를 가기 전에 우리 편 3명이 이제 활을 쏘는데 궁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이 뒤에서 기다렸다가 이걸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겼다가 우리 궁시 놓는 자리를 구분해 놓을 거거든요. 남수정, 연무정. 그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3분은 이제 마당놀이로 빈손으로 가서 같이 어울리시면서 춤을 추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춤추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박수 치고 막 디스코테이크 들고 뭐 엉덩이 흔들어대고 이런 춤을 막 익숙해져서 잘 추는데 어깨춤을 춰본 사람이 없어요. 나 좀 어깨춤 좀 출 줄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으세요. 좀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지 못 예? 근데 이게 대도문에 나가서 보면 참 이게 어색한 장면들이 많은데 춤추라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춤을 추는데 같이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제 어울리시면서 추는데 어깨를 갖다 양편을 이렇게 덩실덩실하는데 어깨만 가지고는 이게 부드럽다. 몸이 이 자세가 안 나와요. 한국 춤은 어깨보다도 중요한 건 발입니다, 발. 자, 발을 갖다가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구부리면서 이렇게 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덩실덩실. 어깨만 가지고는 덩실덩실이 안 돼요. 그래서 발을 가지고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시면서 추시면 되고 어색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그랬죠. 이 편사의 현장의 지금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그렇죠, 우리다. 내가 이 양반들이 옛날에 누렸던 이 문화를 고스란히 진짜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어울리시면서 즐겁게 진짜 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도 보면은 안에서 회청에 이렇게 마이크 잡으신 분이 야 빨리 야 돈 주고 얼른 들어와 빨리 다음 그 속에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빨리 그대로 들어와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거기서 이제 즐길 만큼 충분히 즐기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때도 편사원들도 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사례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편사원들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자, 그리고 끝나면 이제 삼순 내기가 있겠죠. 삼순은 이제 주체정의 그리고 재순 낼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아까 처음에 길맞이 할 때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풍악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다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획지 보셨죠? 이렇게 접어서 장원한테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 거 그걸 획지 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원한테 이제 장난치는 거 보셨죠? 그걸 장원 다루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시지에다가 도장원 두고 부장원 두고 삼장원 두고 이렇게 명단을 적습니다. 그래서 도장원한테 시지를 이제 사사를 하는데 옛날 연무정 시지를 보니까 뭐 도장원 1명, 부장원 2명, 삼장원은 3명씩 주었던 경우도 있고 선장원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장원은 보통 우리가 대회처럼 가장 시술 좋은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도장원을 주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편장님이 보셨을 때 이 편사를 위해서 가장 공헌도가 큰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도장원, 부장원, 삼장원이 다 정해졌는데 그 사람을 뭔가 더 주고 싶은데 뭐라고 줄까? 그래서 연무정의 시지를 보면 선장원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보통 보면 이 시지가 있는데 시지 이름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작대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장원을 쓰고 원자를 쓰는데 원자를 이제 길게 쭉 느려뜨려서 멋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거기다 그냥 도장원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보통
원자가 길게 늘여가지고 CG 위에다 쭉 늘여서 이렇게 멋스럽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그리고 아까 장원다리기 장난치는 거 보셨죠? 자,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찌! 어이 물러거라. 앞으로 찌! 양팔이 잡혀 있고 한 다리가 잡혀 있죠. 그럼 이게 꼼짝을 못 해요. 그러면 끌고 가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막 장구, 꽹가리 이런 것들 막 치면서 쭉 가면 이쪽에서 또 국가님이 물러거라. 자, 한번 해보실게요. 물러거라! 예, 그럼 뒤로 또 꽹가리 치면서 뒤로 또 물러서고 이런 과정이 한 서너 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아까 장원한테 마지막으로 CG 꽂아주는 거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뒤풀이. 뒤풀이는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같이 또 모여서 편사원들끼리 술 한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되는지. 예. 또 현장에 있으면 그냥 흐른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흐른 대로 따라가시면. 근데 중요한 건 작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계시면서 응? 막 여기서 그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뭐 야씨 왜 누구 와야 되는데 야 세 번 불러서 안 오면 잡을 처리할 거야 빨리 와봐. 잡으리 없어. 잡으라면 지게. 이렇게 이런 멘트를 써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순서를 잘 기다리고 계셨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다음 순서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이제 한복을 다 입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막걸리 한 잔씩 하세요.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쯤 되면은 이게 다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의관을 잘 정제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인천 전통변사를 개성하기 위해서 보존회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거를 사실은 보존회의 일만이 아니죠. 우리 인천 전체 한량들의 이게 문화유산이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인데 보존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큰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거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지키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회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보존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현재 보존회는 지난 2020년 5년 전이죠. 네. 활동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이사진으로 다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원형에 가깝게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전통적인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는 최대한 이렇게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사 때 망국기도 안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망국기는 근현대 이후에 뭐 운동이나 이럴 때도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형하고는 좀 무관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한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물론 옛날에 과거에는 뭐 양복을 입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했고 또 일반 사복을 입고 편사를 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어떤 문화 행사를 시연하는 데는 한복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사무국 하에 8개 부서로 지금 인천 전통편사 놀이보존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제작, 학술, 그다음 홍보, 소품, 국악, 그다음에 악기, 특히 예술부 총 8개 부로 나뉘어서 각 전문 인력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이제 홍보부장님이 저기 와 계시죠. 보존회에서 우리가 학술부장님 와 계시죠. 예, 보존회에서 우리가 임원으로 또는 부장으로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같이 얼마든지 전화 아니면 보존회 측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회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자료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연무정 우리 카페 인천 전통편사라고 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자료들을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다 이게 자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체계적으로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발굴이 안 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우리가 찾고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서
간간히 필요하면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학술 활동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정기 반영물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좀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가져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인천 정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사를 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명절 없이 밤잠 못 자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고 편사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야 기생이랑 술 한잔 먹어가면서 활 쏘는 게 그게 요즘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기생이라는 표현을 꼭 넣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기생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생이 아니죠. 옛날에 생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엄연한 계층 중에 한 층이었다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양반들은 공부하는 건. 이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를 구성했던 분명히 한 계층 중에 하나였고 그때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엔터테이너죠. 노래, 춤, 그 다음에 그죠 지적인 능력, 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정말 대단했던 연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국가에서도 굉장히 장려를 했고 한 계층으로 분명히 분류를 했던 건데 요즘은 기생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생하면은 술잔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생이랑 그렇게 술 먹으면서 활 쏘는 게 이게 가당키나요. 어떤 정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아주 지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편사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는 전국대회나 나갈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400년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대단한 양반의 문화를 같이 좀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과 이거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20년에 한국의 활쏘기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7월달에 한국 문화재가 활쏘기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은 왜 등록이 됐을까요? 문화재로 등록된 거잖아요, 그죠?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공주도의 어떤 전국 대회나 이런 것들은 활쏘기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딱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관점으로 가고 시수만 봅니다. 우리 전국대회 나와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절대 누릴 수가 없죠. 한 번은 전국대회에서 편사 음악들을 휘청을 불려가지고 그 전에 있었죠, 여회장님. 네. 그랬더니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시끄러워서 말 못 쏘게 아이 때려치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발을 못 쏴. 네. 하니까 아이 그냥 활 쏘는데 뭐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 옛날에는 활 쏘면 소리 안 하면 활을 안 쏘고 부모님들이 사다에서 계셔서 어이 매미 울어 소리 안 해? 소리 해야 살이 맞지 소리를 안 해서 그렇죠. 살이 안 맞아 이랬거든요. 예. 근데 명궁들도 활을 못 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문화유선청에서 이걸 분명 우리가 한반도에서 계속 전승되어 왔던 활쏘기가 이 안에 대단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서도 활을 쏠 때도 단순히 시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문화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핵심들, 고갱이들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활쏘기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쏘기가 또 청주시의 지금 의원으로 계신 우리 정재성 의원님 알고 계시죠? 예,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활쏘기가 한국 문화유산을 넘어서 반드시 유네스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편사죠. 편사도 가야 한국. 합니다. 예. 꼭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편사가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아까 그랬죠. 제가 전통 활쏘기라고 했을 때 그냥 활쏘기가 아니고 전통 활쏘기라고 했을 때 두 축이면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는데 개인전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거기서 뭘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단절되지 않고 계속 전승되고 있는 단체전이잖아요.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게 민천의 문화재가 돼서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까지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죠? 네. 네.
편사라는 게 그 체육 지도사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 자격증 네. 이거 거기에다 편사라는 게 다 꼭 나와 문제가 꼭 나와 편사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 문화재만 돼도 전수관의 방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천 문화재를 거쳐서 그저같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편사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주의사항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 진행할 때 이제 망국기라든가 국민의례, 국민의례도 옛날에 일제 어떤 행사의 어떤 잔재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네, 소개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아, 좀 어쩔 수 없이 진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지금 뭐 정재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은 이제 국민의례 이런 게 뭐 꼭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안 좋게 이제 보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전통적인 편사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활동이 시작할 때 고전 살 나가요 막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정순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대공에서 이제 대행하는 그런 뭐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뚫고 있는데 뭐 다음 그런다거나 다음 그런다 뭐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요소를 가볍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활동에 변화된 사품과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해 오시면 꼭 등정례를 하시죠. 등정례를 하시고 또 뭐 하시죠? 정관배례를 하시죠. 우리는 정관배례를 안 합니다. 이게 70년대 이후 김제 홍신종에 때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로 확 퍼져나간 건데 이게 처음에는 사청 안에 있는 그 우리 고문단이나 사도님들한테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의도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정관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정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원래는 건축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건축 용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가운데 칸이 있거든요. 고건축에서 이 칸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그래요. 칸. 한자로는 칸자를 쓰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갖다 정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궁궐에서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어칸이라고 또 그러고 그걸 한자로 옮기다 보면 이제 정관이 되는 건데 보통 사청에 들어오면 이제 사도님이나 고문님들이 제일 가운데 계시잖아요. 신사들이 오게 되면 인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인사를 시킬까 고민해서 나온 게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는 우선 처장님이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길을 가고 계시니까 연무정만 우선 그렇게 하세요. 타정까지는 그걸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제거하려고 순수하게 원형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남수정에서 정관배를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하잖아요. 네. 편사 때 다 말씀 같이 또 종띠 마지막 때 삼순 끝나고 나갈 때 정관배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처장님이 그 편사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처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저분이. 그런데 처장님과 그 정재성 의원님이나 정지명 선생님이나 그쪽 방향으로 하시는 거는 우선 연무정부터 하세요. 다른 데는 아직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다른 곳은 그렇게 뭐 안 자기 해왔기 방식대로 굳이 뭐 고집을 해서 하시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만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대에서 예법 아까 곡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거. 활쏘는 중에 잡담하지 않습니다. 활쏘는 때 옆 사람이랑 야 맞았냐? 안 맞냐? 어딜 빠졌냐? 이런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거나 그러면 딱 볼 때 굉장히 산만해 보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앞 사람의 살이 무겁까지 완전히 나가서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살을 뽑으세요. 어떤 분들은 항상 미리 살을 뽑아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살을 천천히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맞으면 창이 붙잖아요. 획창이 붙잖아요. 기공들이 획창이 끝나고 나면 살을 뽑으세요. 끝나기 전까지 미리 딱 해서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꽂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대순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숙지하고 막 호명하고 부르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루마기 촬영하고 나서 공대 매는 법인데 원래 두루마기는 겉에다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럼 공대는 어디다 차야 돼요? 원래는 안에다 차는 거죠. 그냥 보통 한복 그냥
두루마기가 없을 때는 위에다 쳐도 되는데 두루마기가 있을 때는 안쪽에다 원래 공대를 매는 게 법칙입니다. 근데 두루마기를 보면 양쪽에 솔깃이 있죠.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럼 화살이 어디로 나와요? 옆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활 쏘는 방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화살 하나만 줘보실래요?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밖에다가 이렇게 봉대를 차게 되면 지금 편장님이랑 저거 보면은 다 저 밖에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네. 저기 박 처장님 근데 봉대 보면 주머니가 있죠. 마구리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의 용도는 뭘까요? 거기에 보면은 뭐 깍지도 넣고 삼지건도 넣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용도가 아니고 원래는 여기 흙이 묻잖아요. 이걸 주머니에다 넣는 겁니다. 한복을 안 버리려고. 그러면은 공대를 어디다 차야 돼요? 여기 주머니가 앞에 오도록 차야죠. 그래서 이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꽂아서 이렇게 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얘가 옆으로 오죠, 이게. 이거를 살짝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군대 차는 방향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살을 뽑을 때 이렇게 뽑는 거야, 뒤로. 우리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뽑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고, 예, 원래는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붕대를 안쪽에 차고 그렇게 해서 살을 뽑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이걸 감아야 되는데 이제 메뚜기 팔찌나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메뚜기 팔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번에도 밴드나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늘어지니까 이걸 감싸서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선글라스.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한복 입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면 그분만 보여요. 그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글라스를 좀 끼지 않도록. 그리고 뭐 활 잡을 때 이렇게 막 여기다 전통화를 쏜다고 하면서 뭐 저기 뭐죠? 장갑. 골프 장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끼시는 거 보면 제 눈에는 굉장히 거슬려 보여요, 이게.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복을 우리가 이제 갖고 오는데 속에 받쳐 입을 옷을 가급적이면 흰색 계통으로 이렇게 해야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까만 바지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흰색 옷으로 이렇게 입고. 편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또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누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천 전통편사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우리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게 문화재가 되면 바로 우리 전체의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